네, 안녕하십니까. 현 인베스트먼트 와원의 파트너 강지원 대표입니다. 자, 카카오뱅크 한번 보도록 하죠. 카카오뱅크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의 이제 순이익 자체가 예상치 크게 상회한 1,019억 정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할 때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굉장히 비싸다. 실제로 비쌌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 자체는 은행 업무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오프라인이 아닌 이제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상장할 때 굉장히 고평가 논란이 많았었죠. 그러고 나서 주가 자체가 고가 대비해서 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겨우 비싸다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상장성이라는 부분을 알겠지만 비싸기 때문에 그 당시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리포트 자체가 굉장히 처음에는 좋다 하더라도 주가 빠질 때마다 매도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연계금이라든지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이 돼 있었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주가가 이제 바닥 만든 이후에 하방 경직을 보이도 했었는데, 관건은 뭐냐면 주가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었을 때 그 주가가 실제로 앞으로 점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과정. 그 부분이 주가가 보통 재평가를 받거나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앞전에 주가가 반등이 났을 때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거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번 받아지고 나서 주가가 이제 고가를 이제 29,600원, 즉 3만원 가격대, 이 구간대를 계속해서 저항으로 인식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최근 들어서 22,00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24,500원, 24,000원에서 29,600원. 그러니까 여기서의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전 내용을 잠깐 좀 보게 되면은, 회사 측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영업이익 자체가 크게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대출 잔액도 증가세를 보여줬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담보대출, 이 부분이 이제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은 주식담보대출에서가 꾸준하게 안정적인 이익을 꾸준히 낸다가 되겠죠. 왜냐면 주식담보대출 자체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시를 해가지고 현재 잔액 2조 4천억 정도,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은행권 마켓시어 부분을 3.7%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022년도까지는 그 증가세가 사실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 실질 금리는 좀 떨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은행 업무 외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원래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플랫폼 사업에서 경제활동 인구 침투율이 73%다.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용자 수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70% 이상, 3분의 2 이상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까 이자 쪽, 대출 쪽에서 많이 나눠왔고요. 그 외쪽으로 이제 수수료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그 외적인 쪽까지도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른 부분을 전 부분에서 고르게 성장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더 높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 부분이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카카오뱅크 자체가 앞전에는 비싸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성장성을 더 보여준다면 결국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카카오뱅크가 주식담보대출 시장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라는 부분이, 우선은 1차적으로 한 부분이 이제 작년부터 아파트를 중심했었고, 이제 서서히 연립주택 여기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보금자리론, 그리고 이제 분양 시장까지도 이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 마켓시어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실적 역시도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실적을 좀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의 예상치 상회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고, 물론 일회성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인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 되겠죠. 그래서 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케이스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 순이익 자체가 이제 3,400억 이렇게까지도 올라온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딱 보게 될 때 상장했던 2021년 같은 경우는 퍼로 따질 때 한 127%, 엄청나게 비쌌던 거죠. 이익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할 때 44% 정도로 떨어졌고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33% 정도로 어떻게 되냐? 실적이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과정이 보여지면서 이제는 확연하게 밸류 자체가 예전에 비하면 비싸다 이런 밸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이익의 성장성은 지속이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성장성이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퍼 밸류 부담도 낮아진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싼 종목이었지만 지금은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고 성장을 보여준다는 부분에 약간 무게를 맞춰야 되는데 차트적인 흐름에서 보게 되면 주간상에서 보게 되면 앞전에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를 살짝 돌파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중요 라인대라고 쓰는 20주 선자리 때, 13주인데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한다고 되면은 작은 쌍바닥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고 쌍바닥이 만들어질 때는 직전 고가 다시 한번 3만원 근처라는 자리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